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2,600달러, 이더리움 2,500달러, 마이너스 2.9%, 리플 에이다, 이더리움 크래시, 전체 코인들 소폭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42,000달러 구간 행보는 중인데 1월 19일 미국 임시예산안 협상이 있고 방향성 보고 움직이려고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나스닥도 마이너스 1.5%까지 내리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는 말아 올렸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42,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1월 월봉이 음봉으로 변하는데 아직까지는 양봉 유지 중입니다. 비트코인 ETF 통과 기대감이 컸던 거고 계속해서 ETF 통해서 자동적으로 광고도 되고 신규 자금 진입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도 비트코인 당장에 큰 상승 못하고 있는 이유는 1월 10일 블렐라 ETF 승인 이후에 그레이스케일 코인펀드 1등 세력이 계속해서 보유 비트코인을 팔고 있기 때문이고요. 2020년 불장에서 비트코인 30만 넘게 대량 매수해서 총 65만 개 비트코인 보유를 했었는데 2021년 4월 비트코인 가격 6만 달러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는 계속해서 내다 팔고 있습니다. 2020년 그레이스케일 매수한 비트코인 워낙 많기 때문에 이후에 매월 1000개, 2000개 팔아도 시장 가격에는 큰 영향 없었고요. 하지만 ETF 승인된 이후 여기 차트 보유량에서는 확실히 매도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ETF 승인되기까지 디지털 커런시 그레이스케일 세력이 미국 내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요. ETF 승인시키려고 들어간 비용도 많고 이제서야 수익 실현을 하는 건데 그레이스케일 보유한 물량은 2021년부터 매도는 했지만 비트코인 55만 개로 여전히 홀딩량이 매우 많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선물 볼륨 작을 때 매도하면 시장에 큰 충격은 없었겠지만 최근 ETF 이후 롱포지션 투자자 늘어나니까 롱포지션 청산되고 비트코인 하락폭은 커지는 거고요. 거기에 매월 일정량 매도하는 그레이스케일이 ETF 승인 이후 한꺼번에 매도하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매도할지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거시 경제만 봐서는 나스닥 큰 상승보다는 올해는 박스권 가능성이 크고요. 나스닥 큰 상승 없이 행보하면 코인은 행보가 아니라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코인 내에서는 1등 세력이지만 전체 미국 주식에서는 중소형 기업이기 때문에 연준 고금리 올해 말까지 4% 내린다고 해도 여전히 대출이자 부담은 높은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팔아서라도 현금 확보해서 회사 운영을 하는 거죠. 나스닥 코인 큰 움직임이 없는 반면에 세계경제 중요 이벤트인 다보스 포럼은 열리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투심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이미 다이먼은 블록체인 기술이 잠재력은 있지만 비트코인은 애완돌 수준이다.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투기적인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대신 제이미 다이먼은 2022년 10월 나스닥 저점이나 작년 1월 나스닥 하락 올 때도 똑같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체 관점이 주식 코인 많이 못 상승한다는 거품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다이먼 발언이 신뢰도가 낮은 뉴스인데도 투자자들 최근 조회수가 높은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연준 금리 인하나 중동 홍해 사태로 인해서 불확실성 올라가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한다 보시면 됩니다. 제이미 다이먼 한편으로는 블록체인은 현실이고 기술이면서 우리는 블록체인 사용한다. 매우 효율적이고 JP모건도 12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했다고 긍정적인 측면도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단기 하락에 월가 대표 금융사인 모건 스탠리도 비트코인 하락 올 수 있는 차트 언급하면서 1970년대 금골드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다 공포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50년 전 금도 투기적인 자산으로 비트코인도 최근 비슷한 움직임으로 4년 주기로 하락을 한다 이야기를 하고요. 1970년대 금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급등이었고 이후에 중동 석유 파동으로 4배까지 가격 상승을 했지만 이후 데드캣 바운스로 저점 리테스팅을 했습니다. 최근 금 가격은 1970년보다 4배는 더 올랐지만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나스닥 따라서 코인이 움직일지 아니면 골드 ETF와 커플링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대신에 팩트는 글로벌 투자자들 2010년 코로나 사태 모두 겪었고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홍해 사태까지
이런 리스크가 나올 때면 금이나 비트코인 같이 자산 가치 유지하는 상품은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한국 원달러 환율은 최근 급등 중이고요. 1344원까지 상승했는데 차트만 보면 작년 1월 1250원 저점 찍고해서 계속해서 여기 빨간색 라인 타고 저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 지켜주면서 올라오는 차트는 일반적으로 급등으로 이어지고요. 작년 12월까지 나스닥이나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했지만 1월 중국 경기 침체, 글로벌 물류 대란 나면서 환율은 상승 중이고요. 혹시라도 연준이 홍해 사태에도 3월에 금리 인하 안 하고 5월, 6월로 연기한다면 원달러 환율 상승폭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도 소매 판매나 실업률 좋게 나오기 때문에 하우전 월러위원은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하 할 필요가 없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원달러 환율 상승은 기존에 코인 보유하고 계시는 가족들에게는 호재 뉴스로 코인 가격 방어하는 데도 긍정적입니다. 대신 한국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12월 8만원까지 상승했다가 7만 1,000원 하락을 했고요. 환율 급등할 때는 나스닥도 하락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대부분입니다. 정부에서 600조 반도체 클러스터로 세계 최대 지원하고 총력전 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미 선반영에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 신규 출시된 갤럭시 S24도 시장 반응 미지근하고요. 출시된지도 모르고 있고 아예 관심이 없죠. 한국 삼성전자 주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파란색 주봉상 99일선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2008년부터 나스닥 상승에 상승은 했지만 삼성은 한국이라는 지리적인 특성 영향 많이 받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늦게라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오른다고 사지 말고 99일선 기다렸다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2019년 여기 구간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 했었는데 99일선 아래로 쭉 떨어지고 마지막 저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고점 갱신했고 2020년 4월 코로나로 나스닥하고 바닥만 안 찍었다면 우상향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코인의 메인 소식, 작년 6월 SEC가 소송했던 코인베이스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의 판결을 보면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겼다. 양측의 토론을 듣고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2주에서 6주 정도 이후에나 결정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이투코인에게는 호재 뉴스로 리플 부분 승소도 이미 있었고 판사가 말한 기존의 증권도 아닌 코인이라는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겼다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의 증권법 틀에서만 보지는 않겠다고 하는 거죠. 대신에 누구나 코인베이스에 유리한 판결 나올 거라고 리플 부분 승소 나왔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알트코인 가격에는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처럼 2주에서 6주 지나고 판결 나오면 그제서야 알트코인 하락 오는 경우가 많죠. 작년 6월 SEC에서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에서 유통되는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이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증권으로 분류된 알트코인 31개로 바이낸스 코인,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 BUSD,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 샌드박스, 디센트랜드, 알고랜드, 엑시인피니티, 니오 프로토콜 등 거의 다 한 번쯤은 들어본 코인이고 투자도 많이 하죠. 여기 있는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SEC가 소송을 건 건데 소송한 메인 이유는 투자자들 기망하는 몰래 락업 해제나 유동성 확대 혐의입니다. 대신 여기 없는 알트코인은 거래량이 미미하고 세력들 락업 해제하면 즉시 폭락할 수가 있어서 자코인이나 일부 코인 없다고 해도 꼭 증권이 아니란 건 아니고요. 이번 재판 내용을 보면 코인베이스는 현금 많은 회사고 판결만 긍정적이면 지속적으로 알트코인에서 큰 수익 가져올 수 있으니까 비싼 변호사를 고용했다 생각이 듭니다. 코인베이스 변호사는 SEC에서 과도한 법 집행이고 암호화폐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SEC가 증권거래라고 이야기하는 트랜잭션이 특별한 성격이다 발언을 했습니다. 트랜잭션은 발행자와 구매자 간에 지속적인 법적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고요. SEC는 그런 사실 인지 못하고 법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파일라 판사는 루나 테라 사태와 리플 사건에 대해서도 질문했었는데 두 사건 담당한 판사들은 공통적으로 당사자 간 실제 계약이 존재해야만 증권이다 똑똑하게 받아쳤습니다. 코인베이스 변호사 이야기 듣고 파일라 판사도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겼다 판결을 한 거고요. 코인베이스 판결은 2주에서 6주 연기는 되었지만 전체적인 판결 내용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아이트코인도 500빌리언 아래 약간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4월 반감기에 있고요. 반감기에 들어서면 코인베이스 소송까지 긍정적으로 풀려 있으면서 다음 알트 상승기에는 상상 못한 알트코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